반갑습니다. 일곱빛깔 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젊은 독자를 위한 세계 최고들의 인생 조언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팀 페리스의 40이 되기 전에와 함께 합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인생을 바꾸는 건 수천 권의 책, 수천 시간의 노력이 아니다. 한 권의 책, 한마디의 말, 한 줄 문장이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해 수천 권의 책을 수천 시간의 노력을 들여 읽는 것이다. 젊은 당신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수없이 많은 폭풍을 만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불꽃, 즉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주는 여러 의식이나 습관, 인간관계, 기법은 폭풍이 주는 이로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해준다. 인생에서 초록색을 원한다면 회색 또한 자연 주기의 일부분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결함을 가진 존재다. 인간이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괴물과 싸워야 할 때 꼭 기억하기 바란다. 누군가 거기에서 당신과 함께 싸우고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얻은 인생의 보석들은 모두 투쟁 속에서 찾은 것들이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몇 가지 내용과 함께 하겠습니다. 창을 닫는 연습을 하라. 아마도 당신은 탭이 20개쯤 열린 컴퓨터 앞에 매일 앉을 것이다. 동영상 몇 개도 삭제하고 메일 박스도 비우고 하드디스크 조각들도 정리했는데 남은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업데이트 파일을 클릭하라는 독촉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 삶이란 아무리 절묘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도 경고와 독촉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깊은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당신은 나이 든 사람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커피와 알코올, 우울증의 유혹에 매일 직면한다. 하지만 그렇게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기에 끊임없이 뭔가에 짓눌려 허덕인다. 20개의 창에서 20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삶에서 탈출하는 현명한 방법은 창을 닫는 것이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기분이 우울해서 열어놓은 창을 닫아라. 불안해서 열어놓은 창을 닫아라. 이것만으로도 한결 당신의 컴퓨터가 가벼워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이 평화롭다는 건 어떤 뜻일까? 집중할 곳이 있다는 의미다. 우울과 불안의 창, 걱정의 창, 에너지만 잡아먹는 번다한 창들을 차례대로 닫고 나면 집중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집중할 곳을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마련이다. 따라서 당장에 집중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조바심을 내는 대신에 창문을 닦으며 언제나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길 바란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타래들을 하나하나 풀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거리를 두고 바라보다 보면 조금씩 자동으로 단순해질 것이다. 인생의 모든 이치가 그런데 저절로 단순해지고 간단해지고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뿐이다. 너무 애쓰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중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무수한 창들은 결코 삭제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지혜는 창을 닫는 연습에 있다. 끊임없이 나를 가두는 창들에서 도망치는 유일한 길은 그 창들을 닫는 것뿐이다.
명상을 배워라.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저기 흩어진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지혜는 없다는 것을. 문제를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된다. 그 집중력을 하루라도 젊었을 때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성공하는 삶의 최대 관건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답은 명상이다. 집중력은 압박감에서 벗어난 상태다.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걷어내는 데는 명상밖에는 달리 답이 없다.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씩 명상을 하라. 그렇게 3주를 지나면 몸과 정신이 분리되었다가 몇 주 뒤에 다시 연결되면서 마음이 젊음을 되찾고 다른 것들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집중력만이 돋보이게 높아지는 수준에 도달한다. 여기에 이르면 비로소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또 하나 조언하고 싶은 건 명상을 1년쯤 계속 해보라는 것이다. 1년만 지나면 명상에 통달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정말 놀랍게도 더 이상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1년만 명상 습관을 유지하면 평생 그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는 내 삶에서 매우 소중한 경험이자 성과였다. 명상은 요가 매트를 깔고 앉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세를 취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명상의 핵심은 다른 일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집중력을 갖고 있다. 다만 젊은 시절에 명상을 꾸준히 연습해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3주를 넘어 1년 정도 명상을 하고 나면 하루 30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과 하루 1시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놀랍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당나귀처럼 굴지 마라. 젊음은 고난의 연속이다.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은데 무엇 하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기 일쑤다. 1년 계획을 세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도 물론 좋다. 하지만 나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만들어 최우선 순위부터 하나씩 가능하다면 몇 년은 해볼 것을 권한다. 시간을 오랫동안 들여 해보지 않으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채 허둥지둥하고 만다. 처음엔 열정에 들떠 몇 달 해봤다가 금세 포기하고 마는 30살 젊은 친구들을 나는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열정은 뜨거움이 아니라 인내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직장인이자 여행가이자 작가이자 뮤지션이자 사업가일 수는 없다. 이는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잡다한 명함일 뿐이다. 나는 버클리 음악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18살 때 한 무명 밴드에 속해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버몬트 주에서 열리는 돼지축제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뭐라고? 돼지축제라니? 밴드 멤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찼다. 모두가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탓에 나는 혼자 버스를 타고 축제 현장으로 가 통기타를 치며 음악을 연주했다. 왜 나 혼자 돼지들을 보러 갔는지는 모르겠다. 그저 내 음악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돼지 축제에 나처럼 아주 우연하게 참석하게 된 유명 에이전트의 연락을 받고 뮤지션으로서의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다. 젊은 시절엔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멋진 일은 돼지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숨겨진 멋진 삶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떤 사소한 제안이더라도 모두 경청하라. 그리고 무엇을 하든 오랫동안 하라. 직장인으로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사람만이 여행가로 변신할 수 있다. 남다른 것을 보고 남다른 곳을 방문한 여행가만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밥 먹듯이 이직을 하고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는 사람은 건초더미와 물통 사이에 서서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굶주림과 갈증으로 쓰러진 뷰리당의 당나귀와 다름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선택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멋진 삶은 결코 멋진 곳에 있지 않다. 매일 자신과 이별하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생각에 매혹되지 않는 것이다. 쾌감을 주는 것에 집착하거나 쾌감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밀어내려고 하지 않은 채 오직 현재의 시간과 소리, 감각, 생각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 밤에 잠들기 전까지 자신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다. 왜 길을 잃는가? 마음의 제잘거림은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뭔가를 유혹하는 마음이 건네는 말에 계속 끌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며 길을 잃는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모든 생각과 마음의 소리가 그저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의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면에서 속삭여지는 주문을 깨트릴 수 있다. 좋은 삶을 살려면 나 자신과 매력적인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매일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적인 상태에서 무심하게 맞이하고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 매력적인 자아와 함께하는 한 당신은 계속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젊은 독자들을 위한 조언을 하나 더 하자면 이렇다. 타인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기란 매우 쉽다. 하지만 좋은 조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당신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용기 있는 사람을 늘 곁에 두기 바란다. 그는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되기 어렵더라도 당신의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성공에는 내 맘에 쏙 드는 매력적인 친구가 아니라 직원을 잊지 않는 파트너가 100배는 더 필요하다.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진다.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진행된다. 우리는 늘 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는 유혹을 가진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길이다. 올바른 길은 인생은 짧고 매일이 선물이며 자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다. 타인의 평가에 내 모습을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자신에게 좋은 재능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 재능을 잘 찾아내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 평화다. 다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신조에 따라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건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하던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삶의 뼈아픈 후에는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가차없이 폄하했을 때 일어난 일을 먹고 자란다. 다시 말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 안에서 재능을 찾아내야 한다. 그 재능을 발견해내는 데 성공하려면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한다.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당신 자신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인생은 휙휙 바람처럼 지나간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이타주의자가 된다. 좋은 기분을 만들어라.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몇 시간 동안 좋은 기분에 돌입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몇 시간 동안의 산책, 커피 마시며 신문 읽기, 음악 듣기 등을 한 후에 비로소 일을 시작한다. 누군가는 이런 내 습관을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 또한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게 10시간이 주어진다면 그중 9시간은 좋은 기분을 만드는 데 쓰고 남은 1시간은 글을 쓰거나 아이디어 짜기 등에 보낼 것이다. 일 그 자체보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빈둥거리는 것 같다. 그건 아직
그들이 본연의 업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시그널이다. 일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아주 꽉 짜인 일정을 보내면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스마트한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절정의 컨디션을 보일 수 있는 준비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온통 기상시간에 신경을 쓴다. 몇 시에 일어나든 상관없다. 하루의 시작을 어떤 습관으로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좋은 기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라.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에이브러험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날을 가는데 쓸 것이다. 좋은 기분을 만드는 데 성공하면 남들이 10시간 걸릴 일을 30분에 해치우게 된다. 오늘은 세계의 젊은 독자들이 수없이 밑줄 치고 또 가슴에 새겼던 보석 같은 조언들을 담고 있는 책 마흔이 되기 전에와 함께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과 마음가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무지개의 7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